예전엔 yes, no처럼 분명한 것이 좋고 maybe라는 말이 싫었다. 지금은 maybe가 더 좋다. 언젠가부터 확실한 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어가 maybe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이를 낳고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현실에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아마도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삶을 받아들인 것처럼 maybe라는 단어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네, 양준일님 책이죠. maybe 105페이지 내용 들으셨습니다. 이건 이 책의 주제기도 해요. 책 뒷표지에도 써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힘이 들 때가 많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내면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면, 또는 뭔가가 우리를 넘어서는 존재나 영원함이 있다면 하루하루를 버텨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양준일님은 미국에서 힘들었을 때 머릿속에 쓰레기를 비워내려고 계속 노력했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때 눈앞의 현실이 전부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준일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언젠가는 겪을 일이기도 하죠. 힘든 일 안 겪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게 아닐까 합니다. 특히 양준일님은 춤과 무대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어렸을 때부터 컸고 그것으로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표현하고 세상에 존재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번 좌절되고 꺾였다고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나 타인이나 환경의 문제로 자기가 가진 달란트와 열정이 부러지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참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접 깨닫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책이니까 이건 가수 양준일님의 개인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인간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때론 환경에 순응하고 때론 타인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생에 대한 양준일님의 생각을 표현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인데요. 인생이라는 챕터입니다. V2로 활동하던 시절 노력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생이 강물을 헤엄치는 것이라면 물살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도 물의 흐름을 타고 열심히 팔을 저으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고 노력했다. 지금의 나는 그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헤엄치고 방향을 잡고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속도도 조절이 안 되는 방주에 몸을 싣고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매일 연습한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불안해하고 남을 탓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작은 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양준일님은 인생이
방향도 속도도 조절이 안 되는 방주에 몸을 싣고 떠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향과 속도가 조절이 안 되는 방주에 몸을 싣고 떠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양준일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완벽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요. 슈가맨에서 20대 때의 자신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감명을 받고 공감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의 뜻은 모든 게 내 뜻대로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 안 풀리거나 여전히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우리 모두 영원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꿈을 이루지 못한 것조차도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49페이지 The End라는 챕터예요. 최근 방송에 나온 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했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야. 근데 이 말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끝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영화가 끝나게 되어 있듯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는 똑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네,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보통은 죽음 하면 두려워하는 대상, 소멸, 이런 좀 어두운 느낌으로 다가갈 때가 많고 바로 전에 영상에서 다뤘던 클림트 작가 같은 경우에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둡게 생각했었고 자신이 아버지처럼 죽을까봐 굉장히 말년에 두려워했었다는 그런 대목도 있었는데 보통은 그게 좀 보편적인 반응인데 양준일님은 이 죽음이라는 게 부정적인 끝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는 긍정적인 완료의 개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긍정성, 죽음과 끝조차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표현하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 외부 환경에 연연해하지 않는 이 내적인 중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양준일님의 긍정적인 태도와 솔직함을 보고 자존감이 높다고 말을 하나 봐요. 그런데 그는 자존감의 원천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155페이지 자존감 챕터입니다.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내 자존감은 믿음에서 나온다. 나 자신이 아닌 내 밖에 있는 존재를 향한 믿음 말이다. 한참 아파하면서 이게 전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던 때 이게 다가 아니라면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 자신만 의지하면서 했던 일은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게 나 자신이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따로 있고 그것을 찾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책에서 양준일님은 이 세상의 영원한 것, 그게 바로 진리이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진리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여정을 지금처럼 팬들과 나누며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메이비 리뷰를 마칩니다.